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문화재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또 환수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올해로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데요. 네. 2011년도에 프랑스 외교장각 의회와 일본 국내청 도서 수천 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환받는 거죠. 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에서는 좀 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네. 그를 계기로 해서 2012년도에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환수, 활용, 지원 등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저희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네. 현재는 그 문화재청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환수한 문화재는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총 46건 784점 정도 가량 이제 환수를 했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국보 보물로 따지면 보물이 2점이 나왔고요. 예. 한 점은 현재 그 하반기에 이제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른바 이제 보물급 문화재가 몇 점이 더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지정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환수한 문화재 한 780여 점 가운데 이번 전시에 공개된 문화재는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번 전시에 저희 재단에서만 환수한 것만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약 지난 10여 년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청이 이제 주도해서 환수한 문화재가 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의 그 문화재 환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했었던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재 환수 등에서 저희가 한 23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는 이제 거기서 26점 정도. 그래서 총 59건 정도, 59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문화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독서당 개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그림인데요.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같이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제 말하자면 개회도라는 그림으로 남겨서 서로 이제 나누어 갔던 그런 풍속이 있는데요. 예. 1531년도 중종 26년의 그림입니다. 이게 조선전기의 아주 그 드문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 올해 미국에서 극적으로 이제 환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조선 전기 회화 자체가 워낙 이제 귀한 데다가요. 게다가 이제 이 조선 전기 그림 중에 이제 시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자료적 가치가 있는 그림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아주 1980년도에 잠깐 공개가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올해 미국에서 경매에 등장해서 저희가 극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사오게 된 그림입니다. 네. 전시에 나온 문화재 다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네. 경매에 내놓으면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그림이 많죠. 흔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 아주 귀한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흔히 기증을 받았을 경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소장자의 큰 결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기증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실은
그걸 이제 만약에 그게 경매에 나왔을 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겸재정선 화첩입니다. 아, 네네. 예, 이 겸재정선 화첩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선교사들이 한양을 이제 방문을 했다가 그때 이제 이걸 구입해서 이제 가져갔던 것인데요. 이제 70년대 이 존재를 처음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알게 네. 되고, 그런데 이제 독일의 이제 수도원에 이제 있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현재는 이제 보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보면 뭐 금강전도랄지 많은 그림들이, 그다음에 이제 진경산수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화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여 점 정도요. 근데 그 그림을 실제로 따지게 되면은, 실은 이게, 그 자체도 이제 수십억 원의 이제 가치일 텐데, 이 네. 부분들을 독일인 선교사들이 당시 이제 선교 목적으로 방문을 했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가던 과정에서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흔쾌히, 말하자면 외관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영구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그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흔쾌히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수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겸재정선 화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랄까요. 저게 이제 회화사 쪽으로도 의미가 큰데요. 예. 기본적으로 신부님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이 문화재의 가치를 좀 더 알아주고, 그러니까 문화재를 좀 더 사랑하는, 물론 뭐 그분들이 문화재를 사랑하시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뭐 이렇게 기증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덕혜옹주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공개가 됐던데요. 여긴 또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떻게 환수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덕혜옹주 이제 복식입니다. 네. 당의 저고리하고 이제 치마인데요. 이제 덕혜옹주가 이제 아기 때 이제 흔히 이제 덕수궁에서 이제 자랄 때 그때 이제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는 지난 201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증을 받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 덕혜옹주 이게 이제 유품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아동용 저고리, 바지, 속바지, 뭐 치마 등등 이제 총 7점 정도가 그때 이제 기증이 되게 되는데 예. 사실 이거는 1956년도에 영친왕 부부가 이 복식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의 자료적인 가치로 예. 기증을 했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50주년,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재기증을 했던 건데요. 네. 이 복식의 의미는 실은 이게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왕실 복식 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복식사에 되게 귀중한 연구 자료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식을 착용했던 사람이 실존 역사 인물인 덕혜옹주다라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식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료로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덕혜옹주가 살았던 삶 자체가 굉장히 기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전시 가신 분들은 한번 좀 덕혜옹주 유물을 예, 좀 봤으면 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한참을 그 앞에서 이제 유심히 보고들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금 재단 직원들이 1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누빈 거리가 지구 160바퀴를 도는 만큼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수 문화재 또 환수하는데 네. 재단이 가장 공을 들인 문화재가 있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일본에서 분청사기 상감 이선재 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기증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묘지하면 잘 모르실 텐데요. 옛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 시신과 더불어서 묘 안에 같이 묻는 일종의 도판입니다. 도판. 네. 말하자면 피장자의 신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길 이런 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일종의 기록물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묘지라고 하는 건데 이 묘지는 사실은 이제 분청사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상강기법으로 이제 글씨를 빼곡하게 해석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적은 내용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도굴이 돼서 98년도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이 되게 됩니다. 네.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우연히 2014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때 나간 건지를 모르고 도쿄 골동상에서 이걸 목격을 하고 이제 조사 끝에 98년도에 불법 반출된 묘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회화 작품이나 도자기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기록, 말하자면 그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그 후손들이 있는 문화재죠. 다른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네. 예. 사실 후손들한테는 이 묘지 자체는 상당히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일종의 분신과 같았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 미술품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장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좀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소장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 기간을 끝나고 이제 흔쾌히 뭐 인도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단순히 이제 이것이 미술품이나 재화로 보지 않고 그 한 가문의 이제 말하자면 잊혀진 역사 그리고 후손들이 그때 이제 기증을 하신 일본인 소장자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흔쾌히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이 뭐 비록 본인은 개인이지만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과거 한국과 일본이라는 게 특히 이제 문화재의 피탈국, 약탈국으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서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민간 외교관 같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남기시고 기증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뒤에 이제 문중에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이게 또 보물이 지정이 됐는데 일반적인 미술품과는 좀 남다른 그런 의미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에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지만 앞으로 네. 이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역할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활동이 주로 이제 문화재 환수만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국민들이 이제 실감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은 물론 이제 환수입니다. 환수지만, 우리 문화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21만 점이 넘게 밖에 나가 있는 걸로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현지에 있는 소장 기관,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좀 더 한국 문화재를 가장 한국 문화재답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그 현지에서의 제대로 된 활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나서서 오늘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류의 뭐랄까요 원형이랄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원형 문화로서의 한국 문화재,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임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이었습니다.